2027학년도 대학 입시 정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죠?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새로운 입시 환경을 속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지금 두 가지 큰 정책이 말 그대로 입시판 전체를 뒤흔들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. 먼저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, 그 다음엔 논란의 중심인 지역의사제를 깊게 파고들 거고요. 이어서 이게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, 그리고 중학교 내신 문제는 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아이를 위한 필승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이번 입시 개편의 진짜 시작점, 그 핵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지역의사제라는 새로운 제도고요.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입시에 중학교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아주 뜻밖의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. 네, 바로 이 두 가지가 거대한 도미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의료 취약 지역에 의사를 보내기 위한 지역의사제, 그리고 두 번째는 중학교 1학년 성적까지 고입에 반영하겠다는 정책.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첫 번째 도미노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럼 도대체 지역의사제가 뭘까요? 이게 단순히 의대에 가는 새로운 방법?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법적으로도 의료계 입장에서 봐도 또 우리 입시의 관점에서 봐도 논란이 정말 많은 정책이거든요. 취지는 아주 명확합니다.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 의사를 더 많이 보내자는 거죠. 좋은 목표예요. 하지만 원본 자료를 뜯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방법론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아주 복잡해집니다. 원본 자료에서는 이 문제를 딱 세 가지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요. 첫째, 법안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보고, 둘째, 현직 의료인들은 어떻게 보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. 이게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, 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.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본 자료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. 처음 법안이 나왔을 때는 꼭 그 지역 학생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거든요. 그런데 슬그머니 하위 법령에서 아니 100% 그 지역 학생만 뽑을 거야 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.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기만적인 꼼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원본 자료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건데요. 이건 참 상당히 저는 장난을 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주 직설적이죠. 정책 위반자들이 일부러 진짜 의도를 숨기고 교묘하게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정책 하나가 단순히 의대 입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최상위권 대학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.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.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. 그동안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던 특목고 자사고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잖아요. 이 학생들이 지역의대로 가면 더 쉽게 의대 갈 수 있겠네? 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거죠. 가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. 원래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 갔어야 할 아이들이 의대로 빠져나가니까 이 대학들의 예상치 못한 빈자리가 생겨나는 겁니다. 일종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빈자리가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. 그동안은 최상위권 대학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쳤던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 있죠. 이 학생들이 한번 해볼 만한데? 하면서 그 빈자리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.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. 실제로 벌써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최근 의대 증원이 있었잖아요. 그때 데이터를 보면 이 도미노 효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여기 연세대학교 사례를 한번 보세요. 일반고 학생 합격 비율이 2023년에 59.96%, 그러니까 거의 60%였죠. 그런데 2025년에는 무려 68%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뛰어오릅니다. 그리고 이 파도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. 연구대에서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 아래 서강대, 성균관대, 한양대에서도 똑같이 빈자리가 생기겠죠? 그럼 또 그 아래에 있던 학생들이 그 자리를 채우러 올라오고,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모든 대학 라인에 걸쳐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. 자, 그런데
이런 입시 지형 변화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혼란스러운 정책이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. 바로 고등학교 입시에 중학교 1학년 성적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. 진짜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경기도나 전남에 사는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해야 하는데 바로 옆 동네인 서울에 사는 학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이게 대체 무슨 경우죠?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니 학생들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원본 자료에서는 이 정책을 퐁당퐁당 정책이라고 표현해요. 왜냐하면 교육 단계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모순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중학교 때는 내신에 집중하라고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진로가 중요하다고 하고 또 대학교 가서는 전공 상관없이 뽑겠다고 하니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? 이 혼란을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? 결론은 이겁니다.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는 여기서 명확한 기회를 봐야 합니다.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쏠리면서 생긴 이 빈틈이야말로 우리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최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새로운 문, 그야말로 황금 티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과감해져야 합니다. 그리고 동시에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고요. 우리 아이의 목표 대학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. 입시판 자체가 우리 아이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바뀌었으니까요. 이 연쇄 반응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이고 똑똑한 지원 전략을 짜는 핵심 열쇠입니다. 자, 저희가 오늘 변화하는 입시의 새로운 지도를 여러분 앞에 펼쳐드렸습니다.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어떤 길로 나아가서 승리할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